여러분, 올해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딱 80년이 되는 해인 거 아시나요? 우리가 안보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탱크, 군인,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에서 온 건데 이제는 그 안보의 규칙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계대전 같은 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전쟁의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강대국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안보라고 하면 탱크 몰고 군인들이 국경 지키고 이런 게 거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와 코드, 전 세계를 핏줄처럼 잇는 공급망,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느냐 하는 이 기술 패권.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무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전쟁터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경제, 디지털,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환경으로까지 확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럼 그 새로운 전장들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경제 전쟁터입니다. 여기서는요, 돈이 말 그대로 새로운 총알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는 효율성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국경 없이 서로 협력해서 가장 싸고 좋게 만들면 장땡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안정성,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 거죠. 바로 이게 슬라이드에 보이는 경제 안보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 가장 큰 배경에는요,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정말 무섭게 성장했죠. 이 폭발적인 성장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가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가 된 거예요. 경제와 안보의 경계선이 그냥 흐릿해진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주요 강대국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이나 IRA 같은 걸로 자국 산업을 챙기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같은 계획으로 맞서고 있죠. 유럽연합도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게 다 뭐겠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핵심 산업을 지키고 중요한 물건들이 오가는 공급망을 내 손에 쥐기 위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전쟁터를 봤으니 이제 전장을 디지털 세상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이곳은 정말 보이지 않는 최전선입니다.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AI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죠. 여기서 미국이 쓰는 전략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선제 방어, Defend Forward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처럼 그냥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기다렸다가 막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먼저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동맹들하고 같이 이 선은 넘지 마 하고 행동의 틀을 짜고요. 두 번째로 방어 시스템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해킹해봤자 아무 이득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공격을 당하면 아주 강력하게 보복해서 다시는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죠. 핵심은 지속적 교전이에요. 적의 네트워크에 미리 들어가서 위협이 될 만한 걸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정말 공격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엄청난 변수, 게임 체인저가 등판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죠.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그냥 복잡해진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졌어요. AI가 사이버 공격, 데이터 조작, 심지어는 우리 머릿속 생각까지 파고드는 인지 안보 영역하고 막 뒤섞이면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위협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AI 안보 넥서스, 즉 AI가 만들어낸 안보의 교차점이자 복잡한 연결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위협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일단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자동화된 대규모 해킹 공격은 기본이고요. 더 교묘한 건 AI를 일부러 속여서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데이터 오염 같은 적대적 공격도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거죠. 초현실적인 딥페이크와 피싱.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바로 올해 홍콩에서 한 회사가 딥페이크 영상통화에 깜짝 속아서
무려 348억 원을 사기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제 전쟁은 단순히 시스템을 해킹하는 걸 넘어서고 있어요. AI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체를 조작하는 단계로 진화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두 가지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의도적 편향을 보세요. 이건 중국의 딥시크 같은 AI 모델처럼 처음부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열된 데이터만 골라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편향된 결론만 내놓겠죠. 반면에 오른쪽 비의도적 편향은 좀 다릅니다. 서구에서 만든 거대 언어 모델들처럼 악의는 없었지만 특정 문화권, 예를 들면 영어권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학습되다 보니까 AI가 자기도 모르게 편향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둘 다 사회 전체의 생각을 거대한 규모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위협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경제와 디지털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행성, 바로 기후 문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불안정함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말 그대로 위협 증폭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2억 1,600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세계은행의 예측인데요. 2050년까지 물이 부족해지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 나라 안에서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 이재민의 잠재적인 숫자입니다. 2억 명에 넘는 이 엄청난 인구가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당연히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물이나 식량 같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낳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자체로 아주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전환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 또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당장 눈앞의 에너지 안보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 장기적인 기후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녹색 전환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위협들, 경제, 디지털, 그리고 환경,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위협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깊숙하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 위기가 한 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닥쳐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이 처한 이중 압박, 즉 듀얼 스퀴즈라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무섭게 기술로 압박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을 자기들 중심으로 재편하라며 요구하고 있죠. 이 사이에서 한국은 정말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마주한 새로운 불안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우리 주변 모든 곳에 깔려있는 세상에서 과연 안전하다는 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확실한 건 21세기의 안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의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